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투게더입니다. 오늘은 상급 1과에 나오는 뭐뭐라고 하다, 뭐뭐이라고 하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교재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19쪽에 보면 저는 흐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사람은 제 친구 조민재라고 해요. 라고 하죠. 3번 A가 말해요. 한국말로 이것을 뭐라고 해요? B. 지하철이라고 해요. 네. 이라고 하다, 라고 하다는 자, 어떤 표현일까요? 무언가 소개를 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자기소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흐엉입니다. 라고 해도 되죠.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1급에서 배웠던 입니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라고 합니다는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떤 소개를 할 때 이라고 합니다를 쓰는지 나중에 교재로 함께 보도록 해요. 이 사람은 제 친구 조민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죠. 자, 앞팻말에 여기 앞팻말이죠.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다가 붙고요. 앞에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합니다. 라고 하다가 됩니다. 자, 이곳은 한국어로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은 뭐 하는 곳이죠? 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구글에서 경기장을 검색했어요. 경기장을 검색하니까 이런 곳들이 나오죠. 축구나 야구, 올림픽 그런 스포츠 경기를 하는 큰 공간을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이죠. 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네요. 네, 이렇게 경기장을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여기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곳은 한국어로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고, 잘못됐네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 자, 누구나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 자, 예전에 핸드폰, 지금도 핸드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두가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애플, 삼성 유명하죠. 밥을 베트남어로 뭐라고 해요? 밥을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죠? 껌, 껌이라고 해요. 그거 아세요? 껌이, 아이고, 뭐, 베트남어로 밥 먹었니? 앙껌 쯔어 이렇게 얘기하죠? 성조 없이 이렇게 껌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한국어로 그 발음 그대로 쓰면 껌이에요. 근데 이 껌은 한국어로 찾으면 뭔지 아세요? 한국어의 껌은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베트남 분들이 껌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껌? 이렇게 생각해요. 씹는 껌이죠. 아이고 이건 무슨 기사네요. 자, 이런 거
자, 이 롯데 껌이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껌이에요. 발음은 같지만, 아이고, 어,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서라고 해요. 도서관에 가면 직원이 있죠? 그런 도서관 직원을 사서라고 합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도서관 직원 있죠? 이런 분들이 사서라고 해요. 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면 계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을 사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 아까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입니다를 쓸 수 있지만 이라고 합니다를 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교재 32쪽에 보면 써봅시다 라는 것이 있죠. 자기 대학 생활 계획에 대한 글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사진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메모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봐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턴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대학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회사와 자기하고 이런 그 일의 성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일에 대한 경험이에요. 아르바이트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이렇게 인턴을 하면 나중에 취직을 할 때 이력서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네, 이런 인턴을 하면 또 월급도 받아요. 정규 직원의 한 50%에서 70% 정도,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턴도 사실 회사 측에서는 나중에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면접을 봐요. 그리고 큰 회사에 인턴을 신청을 하면 경쟁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일을 찾을 때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은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뭐입니다 보다는 뭐뭐라고 합니다가 훨씬 더 정중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면접이나 뭐 일을 구할 때 직장이나 그리고 대학원 학교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죠. 면접 때 뭐뭐입니다는 자기소개할 때, 이름을 얘기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뭐라고 합니다가 훨씬 더 정중하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 기획부 대리 김한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고 합니다를 해요. 그리고 뭐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좀 작은 회사에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을 법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름은 삼진비나라고 해요. 삼진비나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라고 하다를 쓰면 훨씬 더 정중하고 좀 격식 있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일을 할 때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빨간색으로. 면접이나 회사에서 일할 때, 이메일을 쓸 때, 그리고 교수님,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어과 일본 유학생 마츠코라고 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저는 한국어과 일본 유학생 마츠코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일본 유학생이라는 거 안 붙여도 되겠죠. 한국어과 한국어학과 마츠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뭐라고 합니다는 좀 더 입니다보다는 격식 있는 말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 표현에 대해서 라고 하다라는 것을 먼저 올려드리고 여기에 한번 글을 써보세요 라고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올려드렸었고 댓글 보면은 하비씨 인터넷에서 공부해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공부하죠. 네. 인터넷에서 공부해요. 라고 하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고마워요. 반가워요. 하비씨. 자,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서 제가 또 달았어요. 여러분, 뭐뭐라고 하다를 사용하여 댓글 달아주세요 했더니, 여기 묘진윈 씨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 이름은 묘진윈이라고 합니다. 이름 미호라고 하시네요. 근데 한국어 표기로는요. 한국어는 MYO 뭐 어떻게 하는지는 그 나라 말의 발음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미얀마어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까 미호 씨가 MYO죠. MYO 같은 경우에는 미호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묘라고 표기를 해요. 묘씨 반가워요. 그리고 또 하나 써주셨는데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미얀마어로 치떼라고 해요. 치떼. 사랑해요. 이걸 치떼라고 하나 봐요. 자, 이렇게 볼까요?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미얀마어로 치떼라고 해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크게 했어요. 여기에서 한국어로는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고친다면은 한국어 사랑해요는 미얀마죠. 미얀마어로 치떼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미얀마 오토한 것 같은데요. 미얀마죠. 미얀마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밍글라바 네, 저 인사말밖에 몰라요. 미얀마어는. 묘진윈 씨 밍글라바 네 반가워요. 그리고 레투이 씨는 항상 이렇게 강아지가 떨고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주세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가워요.
한사랑. 예쁜 분 같아요. 멋있네요. 제 이름은 한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잘 쓰셨어요. 근데 이게 쓰실 때 이 띄우는 거 있죠? 띄워쓰기. 자, 봐드릴게요. 여기서 제 이름은 한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하고 이름하고 띄어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는 한사랑이라고 합니다. 성하고 이름하고 붙여서 써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네. 잘 쓰셨어요. 네, 반가워요. 한사랑씨. 그 다음에 하비씨가 또 쓰셨네요. 당신 한국어 공조를 어찌해서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 분 있으면 번역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이 한국말에 공조라는 거는 도움을 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얻다라는 건 도움을 어찌해서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데 한국어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한국어 도움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비씨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궁금한 것들 알려드립니다. 근데 너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트남어로 설명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가워요. 네, 오늘 이렇게 라고 하다, 이라고 하다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라고 합니다는 입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격식 있고 정중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표현이다. 뭐뭐라고 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토픽 같이 공부하자 함께 지금 몇 회의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친구 맺고 그리고 한국어만 말하는 그룹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토픽 투게더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